안녕하세요. 톡수는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 톡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가 원격으로 참여하는 원격 녹화 방송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또 심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박예린 기자가 지난주에 준비해 왔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남양주시가 과연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어떻게 남양주시에 유치를 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였죠. 남양주시의 2025년 일자리 계획의 핵심이 3기 신도시, 그중에서 왕숙 신도시 조성 사업, 이 단일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 계획의 거의 절반이 달성된다는 그런 점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가 미래에 어떤 일자리를 유치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 일자리 기반을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밝혔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유니버스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금융그룹 그리고 LH랑 같이 왕숙 신도시에 무려 5,500억을 투자를 해서 첨단 산업 중심의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500억 투자 유치 성공을 했고, 거기에 즉 디지털 유니버스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그 계획에는 사실 어떤 그룹이 이미 어떤 디지털 친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나 아니면 수원시, 용인시를 버리고 과연 남양주에 올 것이냐, 여기에 관한 전략이 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박예린 기자가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네, 박예린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아주 잘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앞선 시간에서는 남양주시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반도체 팹리스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팹리스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팹리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팹리스가 네. 뭐냐 하면은 이제 공장이 없는 반도체 회사를 뜻하는데요. 제조 시설이 없이 반도체 설계에 집중을 하고, 또 생산은 위탁 생산업체, 뭐 삼성전자 같은 곳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도체 설계나 기술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생산 시설은 따로 운영을 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가 이제 필수적인 이런 생산업체와는 다르게 생산 공장과 물리적으로 이제 떨어져 있어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남양주시가 이 팹리스를 믿고 첨단 산업 단지를 유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었나 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팹리스 대표적인 회사가 어느 회사가 근데 제 있죠? 생각에는 그 팹리스 회사의 명칭까지 사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팹리스 회사가 어딨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팹리스 회사가 보통 서울 강남이랑 성남시, 용인시, 그중에서도 성남시에 많아요. 강남이랑 성남시에. 그리고 용인에서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500조 원을 들여가지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팹리스 업체들이 용인으로 한번 이사를 가볼까 하는 꿈들을 지금 살짝 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2 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특화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양주시 또한 이 공모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왕숙 팹리스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나오게 됐고, 이거를 이제 이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된 거죠. 그 결 그러면 제가 정리 한번 해보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냈고, 네. 거기에 남양주시는 팹리스를 주제로 하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제안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을 했겠네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도 같이 공모에 응을 했고요. 그 결과로 2023년 7월 26 일에 이제 정부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기도 용인이랑 평택, 또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와 전남 나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충남 아산, 이렇게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선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남양주시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된 거죠. 아. 아니 그러면은 그 말은 남양주시가 지금 탈락한 거는 2023년 7월 월인데 네. 남양주시는 여전히 2025 년에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미 승부의 추는 지금 용인으로 기운 거 아니에요? 용인이 선택이 됐다고 하면? 네. 뭐 용인이랑 평택이 선택이 됐는데 뭐 용인이라고 하면은 2023년 3월 15 일에 삼성전자가 이제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고 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가 기울어져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라는 대규모가 이미 유치가 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도체 클러스터는 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이고 또 2042 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거기 용인에 이렇게 가끔씩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 보면 네. 맨날 거기 부동산 판매하시는 분들이 삼성이랑 SK가 들어와 가지고 뭐 몇백 조를 투자했다느니 하는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막 엄청 끌어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방금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SK 하이닉스도 같이 이제 용인시 이제 음. 원산면이죠. 네네. 원산면에 122조 원을 투자를 해서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고 이제 음. 2027년 내후년에 첫 네. 가동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이 두 기업만 하더라도 400 조가 훨씬 넘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박예린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강남이나 성남에 있었던 그 팹립스 반도체 회사들이 용인이 그 반도체 분야에서 그 첨단 전략 산업 단지로 선정이 됐다면 아무리 이게 규모의 경제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치더라도 뭔가 그래도 심리적으로 같은 반도체 회사끼리 뭉쳐 있으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할 법도 하거든요. 그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생긴 거예요? 되게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023년 7월 월에 산업부가 용인시를 반도체 첨단 산업 단지로 선정하면서 이제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최대 150여 개 팹리스 및 관련 협력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 개라는 거는 조금 추정치긴 한데요. 팹리스 기업이 아무리 이제 공장이 필요 없다고 해도 반도체 기업이 밀접한 용인을 버려두고 굳이 남양주로 이전해 올 가능성은 이제 더 낮은 것이죠. 그렇다면 남양주가 우리가 그냥 한눈에 생각을 해 보더라도 똑같이 황무지밖에 없다. 혹은 뭐 똑같이 특별한 세제 지원 같은 게 없다고 하면 기왕이면 반도체 기업이 많이 뭉쳐 있는 평택이나 용인 쪽에 머무르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음 왕숙 신도시가 이런 용인이나 평택에 비해서 뭐 입지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입지 측면에서 유리하냐 하면은 그거는 아닌데요. 용인이랑 왕숙이랑 입지를 조금 비교를 해 드리자면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시설이나 R&D 센터, 대학, 연구소 같은 이제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기흥화성 라인이랑도 접근성이 높고 협력업체의 밀집도가 높은 것도 되게 큰 강점인데 그에 비하면은 남양주 왕숙은 이제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광역교통망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팹리스 관련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기업 수요 기반도 굉장히 약합니다. 또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또 규제 완화나 기반 시설 투자, 뭐 교육기관 유치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도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사실 이번 주였죠. 그 카카오가 네. 남양주에 제2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카카오가 용인을 버려두고 남양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꼭 팹리스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4차 산업 또 첨단 산업과 약간의 공통 분모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과연 남양주시가 어떤 매력으로 카카오를 좀 끌어당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카카오가 여기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게 뭐 한국전력공사 승인을 받았고 또 이사회에서도 최종 승인을 거쳤다고 하는데
일단은 원래 이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경기 시흥시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건립이 무산이 됐었어요.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변전소가 건립이 될 예정이고 또 데이터 센터가 밀집이 되어 있는 경기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력 개통에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또 남양주시 차원에서도 이런 초대형 데이터 센터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투자 조건이 좋고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남양주시를 크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원채영 기자는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살짝 회의적인 게 이 용인에 비해서 남양주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물론 카카오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지만 그런 팹리스 기업들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4차 그런 산업 기업들이 이렇게 남양주로 이주해 오기에는 남양주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은 지금 작년 11월 기사였을 텐데 이제 정부가 업무 협약식을 맺어가지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그 전력 공급도 막 10기가와트씩 하고 그리고 용수도 막 133만 톤 공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인에 지금 세운 계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남양주에 세워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라고 하셨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동서발전이랑 뭐 남부발전, 서부발전에서 이제 1기가와트씩 분담을 해가지고 LNG 발전소 건설해가지고 총 3기가 정도의 전력을 그대로 용인 클러스터에 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팹리스 기업들이 아무리 어떤 생산 설비와 연관이 조금 덜 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인프라가 있는 지구와 엮여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기보다는 같은 지구에 묶여 있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남양주가 지금에서보다 훨씬 더 큰 매력 포인트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지금 국가적인 어떤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그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뺏길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뺏기는 게 아니고 못 뺏어오는 거죠. 그렇죠. 원래 네.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긍정적인 면이랑 좀 우려가 공존하는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카카오가 왕숙 신도시에 들어온다면 그 이유는 저는 땅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는 꽤 넓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면적이 사실 죽은 면적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계속 쌓아놔야 돼요. 물리적인 서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의 창고인 건데 그 창고가 계속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좁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아주 비싼 땅이 아니라 싼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싼 땅에 조건이 있죠. 전기랑 물이 잘 들어와야 된다. 그것도 대용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좀 끌어오기 용이한 경기 북부에 있고 교통망이 좀 갖춰진 남양주가 그리고 또 왕숙 신도시에서 마침 첨단 산업 유치를 원하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운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 우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는 생산 시설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저장고란 말이죠. 과연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자동차 공장처럼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 들어가가지고 뭘 찍어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버에다가 계속 데이터를 저장만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가 어디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물리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관리하는 최소 인력만 두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이 남양주시가 나아갈 길이 마땅히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기업을 유치를 할 거냐 했을 때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면 다른 기반 시설이 없는 남양주로 다른 큰 기업들이 올 리가 만무하고 그 상황에서 카카오가 데이터 창고라도 여기 지어주는 것은 나름 고마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20대 기자인데 과연 우리 남양주시가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런데
저는 그런 분야가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께 또 시청자분께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어떤 도시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그 도시 하면 떠오르는 산업이 뭔지 한번 맞춰봐봐요. 그 도시가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세대까지 전이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파주는 뭐가 떠올라요? 파주. 파주는 세리만. 출판단지. 그렇죠. 출판과 도서, 문화의 도시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박예린 기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일종의 선도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선점한 지자체가 2등으로 내려가기가 좀처럼 힘들어요. 계속 1등의 위치를 유지하기가 되게 쉬운 편이죠. 그런 면에서 각 도시가 이미 특정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면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남양주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박예린 기자 준비해온 남양주 일자리 대책, 2025년 일자리 대책에 관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